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매번 사연만 읽다가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씁니다. 제 인생에서 30대는 힘겨웠던 것들만 생각나네요.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져 이런 글도 쓸 수 있게 되었지만요. 저는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갖은 알바를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도 제때 가지 못하였어요. 20대 중후반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이대로는 삶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비가 걱정이었지만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어떻게든 버텨보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대학교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끝나면 저녁엔 고깃집으로 달려가 불판을 닦으며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와 학업으로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던 와중에 저에게 백마탄 왕자님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시던 사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안쓰러워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불판을 닦으려고 하면 미리 다 닦아놓는 등 저의 일을 많이 덜어주었죠.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니 저조차도 좋은 감정이 싹틀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저의 열심히 사는 모습에 마음이 갔다고 했어요. 다른 여자들이랑은 다르게 부지런하고 내 앞가림을 헤쳐나가는 게 멋있어 보인다고도 했죠. 그동안의 고생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사장님 몰래 연애가 시작되었죠. 고깃집 사장님 또한 여자인 몸으로 홀로 아들을 키워낸 분이셨어요. 고깃집 말고도 여관도 운영하고 계셨죠. 젊은 나이에 고생하여 자수성가 하셨죠. 사장님 눈을 피해 연애를 했을 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연애를 하던 도중 임신을 하였습니다. 임신을 하자 남자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몰수를 했고요. 처음엔 제가 좋다고 했던 사람도 임신을 하니 부담스러워졌는지 연락을 점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를 꼭 낳고 싶었거든요. 저기 사장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청심환 하나 드시고 들어주세요. 사실 그동안 제가 민국 오빠랑 만나고 있었어요. 뭐?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뭐 어쩌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아주 웃기네, 얘.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조용조용 일 열심히 해서 기특하다 생각했더니 뒤에서 남의 아들을 꼬시고 있었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 뱃속에 민국 오빠 아이가 있어요. 민국 오빠가 연락이 안 돼요. 아이고, 기막혀. 지금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네가 어떻게 했길래 애를 배? 난 인정 못한다. 아니, 민국이 데리고 와. 사장님은 부정하셨어요. 너무 처참했죠. 사랑했지만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연락이 되지 않는 남자친구와 그 모습을 보고 저만 비난하는 사장님을 보니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네요. 우여곡절 끝에 남자친구는 연락이 닿았어요. 그동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연락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죠. 속상해서 그 앞에서 엉엉 울었네요. 남자친구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죠. 어떻게 오빠가 그럴 수 있어? 애는 나 혼자만 가졌어? 오빠 애잖아. 나 이미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책임져. 뭐? 엄마한테 말했다고? 엄마 혈압 있는데 그걸 말하면 어떡해? 말을 해도 내가 말하지. 너도 참 대단하다. 그럼 어떡해.
오빠는 연락도 안 되지. 애기는 커가지. 나 혼자 뭘 어떡하냐고. 당연히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지, 안 그래?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아직 학교도 졸업 안 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애기가 더 소중해. 아이 꼭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아이한텐 아빠가 있어야 하잖아. 어? 내가 잘할게. 아이를 위해서 남자친구에게 애원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울며 겨자먹기로 결혼을 승낙했죠.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겠다 하니 사장님은 한참을 반대하다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받는 결혼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며 아이만 생각하자라고 되뇌었죠. 그리고 결혼식 전 어머님은 홀로 고생해서 키운 아들 예단은 빵빵하게 받아야겠다며 저를 압박하셨어요. 뻔히 못 사는 며느리지만 빚이라도 내서 혼수를 해오라고 압박하기 시작하였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30에 혼자 돼서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이 나이 됐고 살아왔는데 이 정도도 못 바라냐?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정도는 네가 당연히 해와야지, 안 그러냐? 빚을 내어든 니네 친정집을 팔든 이건 혼수 리스트다. 이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준비해라. 야, 내가 말했지? 우리 엄마 엄청 고생했다고. 당연히 이 정도는 해와야 되는 거야. 알아서 준비해와. 우리 엄마 실망시키지 말고. 어머님, 제가 이걸 어떻게 준비하나요? 저희 집 사정 뻔히 아시면서 너무하세요. 예단은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미찌는 결혼을 시키는데 이런 것까지 포기해야 하겠냐? 너는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 준비가 안 되면 결혼은 없다. 시어머님과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전 결국 엄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죠.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가기도 전에 혼수 때문에 퇴짜 맞을까봐 무리하게 빚을 내줬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머님이 원하는 혼수 리스트를 전부 준비해 주셨죠.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준비해줘. 우리 집 뻔히 형편 아는데 어떻게 준비한 거야? 어? 내가 알아본다니까. 결혼 전부터 책 잡히면 되니? 엄마가 너 결혼 전에 하나도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넌 아무 생각 말고 시집 가서 잘 살아. 싸우지 말고 시어머니 잘 모시고, 알겠지? 엄마는 너 잘 사는 거 하나면 돼. 그러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 너무 미안해. 내가 엄마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보란듯이 취업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친정 엄마에게 불효를 끼친 것만 같아 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악 물었죠. 보란듯이 잘 살 거라고. 제가 혼수를 해오자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셨어요. 아마 혼수를 못 해오면 그 구실로 저를 쫓아내실 생각이었는데 떡하니 혼수를 해오자 또 그거대로 비아냥거리셨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음 같아선 결혼을 파토내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참았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기, 아빠 없는 아이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이악 물고 참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했죠. 니네 집 어떻게 이걸 다 준비했니? 너네 엄마 무리한 거 아니냐? 나중에 그 핑계로 우리 아들한테 기대면 곤란하다. 저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준 제 선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렵게 해주셨으니까요. 저 정말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요. 아이고, 참 웃긴다. 뒤통수 때려놓고 이제 와서 잘하고 싶다. 너네 애초에 내 뒤통수를 치면 안 됐어.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가 갈린다. 결혼하면 학교는 갈 생각도 말어.
너도 이 집에 보탬이 돼야 하지 않겠냐? 놀고 먹을 생각은 추어도 말아라. 어머님은 이렇게 못 박으셨죠. 전 그렇게 시댁에서 외면받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저에게 온갖 구박을 쏟아냈고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아이 하나만을 생각하며 버텨냈네요. 우리 아이한테 훌륭한 울타리를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결혼까지 할 수 있었죠. 결혼을 하고 제 인생도 달라졌어요. 아침, 점심엔 여관 카운터, 저녁엔 고깃집,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죠. 시어머님은 사지가 멀쩡하니 무조건 일을 하라고 했고요. 남편은 한량처럼 어머님이 벌어놓은 돈을 있는 족족 꺼내 쓰기 바빴고요. 남편 때문이라도 저는 더 열심히 일만 했네요. 구박은 늘 제가 받았지만요. 네 남편이 자꾸 밖으로 도는 것도 다 너 때문이다. 안 사람이 제대로 들어와야 남자가 일이 잘 풀리는 법인데 너 만나고 우리 아들이 되는 일이 없다. 에휴, 내가 어떻게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에휴 속 터져. 어머니, 오빠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일은 안 하고 늘 바깥에만 다니고 어머님이 오빠한테 돈을 해주지 마세요. 어디 못 가게. 뭐야? 남자가 그럼 돈 한 푼 없이 다니는 꼴이 말이 되냐? 너는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독한 것. 말하는 거 봐라 아주. 네가 그러니까 애비가 집구석에 정을 못 붙이지. 뱃속의 애가 너 안 닮아야 할 텐데. 그것도 참 걱정이다. 너 닮을까봐 무서워 아주. 시간이 흘러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10달 동안 품은 아기가 세상 밖에 나오는 날이 되었죠. 하지만 그날도 저는 혼자 배 아파서 119를 불러 아이를 낳아야 했죠. 아이를 낳고 정신 차려보니 제 옆엔 친정 엄마만이 계셨죠. 아이고 우리 딸 너무 고생 많았다. 너 또 닮은 딸이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서방은 아직 안 온 거야? 마누라가 고생하는데. 아, 그이 바쁜 거 엄마도 알잖아. 갑작스레 병원 오게 되어서 연락을 못했지 뭐야. 엄마가 이해해. 그리고 이서방이 얼마나 나한테 끔찍이 잘해주는데 알잖아 엄마도. 그래도 딸 낳고 보니까 세상 엄마한테 더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네. 에이그 이거 사. 이제 알았어? 세상 그 어느 목숨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게 자식이다. 알겠지? 예쁘게 키워. 엄마는 그게 다야. 엄마. 너무 고마워. 그리고 지금까지 나 이렇게 키워준 것도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효도할게, 엄마. 그렇게 산부인과에는 저와 엄마 둘뿐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가게 일로 바쁘셔서 못 온다는 핑계를 대었고 남편은 정말 코빼기도 안 비쳤네요. 어느덧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서 그렇게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만 부족한 거 없이 잘 키우자였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는 6살이 되었어요. 6살이 되는 동안 저는 여관, 고깃집, 집 이렇게만 반복하고 살았네요. 실질적으로 여관, 고깃집, 집 이렇게 반복해야만 어머님이 생활비를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놀러 나가길 바빴고요.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거, 입고 싶은 것은 다 해주고 싶었기에 몸이 부서져라 이랬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무시였죠. 야, 돈 없냐? 너 어제 엄마한테 돈 받았잖아. 30만 원 줘봐. 나가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네. 돈 어딨어? 이리 줘. 무슨 돈?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너 나한테 10원 한 장 맡겨놨어? 어디서 돈을 달래? 뭐? 너 이게 이제 신랑이 지 바보로 보이나? 얼른 안 내놔? 나 빨리 나가야 돼. 얼른 줘라.
나 폭발하기 전에. 뭐가 이리 시끄러워? 넌 한 사람이 돼서 꼭 집에서 큰 소리 내야겠냐? 에휴, 본 데도 없고. 뭐가 문제냐, 오늘은, 어? 어머님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저희 부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쑥불쑥 안방문 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뭐야? 아주 이게 시미를 지 아래로 보는구나.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아주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지? 아주 정말 기가 막혀서.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딸아이가 아니었다면 내가 왜 사는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님의 정서적 학대와 남편의 외면에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의 낌새가 보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어요. 항상 친구들 좋아하고 그저 술 좋아하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안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늘 밖으로만 돌아도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남편이었는데 이상했죠.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고 외박이라뇨. 하루는 그를 미행했어요. 역시나 여자를 만나더군요. 누가 봐도 한참 어린 것 같은 여자였어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성실하지는 않아도 아이한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아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젠 바람까지 폈어요. 제 인생이 정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확인한 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넌 어디 갔다 오는데 이제 오냐? 할 일이 태산인데 여관도 비우고 아주 복에 켜웠지? 이젠 뺀질대기까지 하는 거냐?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무슨 이 집의 노예예요? 제가 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데요, 왜? 전 전리한 시간, 1시간도 못 쓰나요? 아범은 아침부터 놀러 나가서 저녁까지 안 들어오는데 집안 가정을 나무래야지. 만만한 게 저죠? 네? 너랑 애비랑 같냐? 어딜 비교해? 남자는 자고로 길을 피고 살아야 돼. 어쩜 그렇게 옹졸하냐? 그래서 너만 일하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아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너 같은 거 안 만났음 애비는 더 잘 됐을 거야. 애를 발목 삼아 주저앉혀 놓고. 제가 아범을 주저앉혔다고요? 너무하시네요, 정말. 어머님은 그냥 제가 싫으신 거죠? 이제라도 제가 나가주길 바라시겠죠. 아주 잘하는구나. 애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시집을 오긴 어딜 와. 아주 분수를 모르고 설치는 꼴이란 못 봐주겠다. 그렇게 어머님에게 한바탕 한 소리를 듣고 전 다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웠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이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분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결혼 생활 7년 동안 노예살이와 최저임금도 못 받아가며 노동한 대가, 그리고 남편의 외도, 시어머님의 폭언, 이제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저희 딸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은 그러더군요. 일단 그동안 일한 것과 통장에 정산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남편의 외도 증거만 잡으면 된다고요. 시모의 폭언도 덤으로요. 그동안 제가 안 보일 때마다 문자로 폭언한 내용들은 많았기 때문에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 문자 내용, 그 여자를 만나는 거 모두 다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걸로는 도저히 분이 안 풀리더군요. 저는 천천히 시어머님의 재산을 제 이름으로 해놓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사면 어머님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많이 내셨어요.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빼돌린 건물은 제 이름으로 해두었죠. 남편 이름으로도 여러 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큰 건물은 아니었고 지방에 있는 조그만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을 제 앞으로 돌려놓고 이혼 준비를 했죠.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출하고 저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예,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아니, 고깃집에 안 가고 지금 너 어디서 뭐하니?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연락도 안 되고. 저 이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유진이도 제가 데리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이혼합니다. 아이고, 너 말 바꾸지 마라. 이혼? 네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게 어디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아범한텐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리고 위자료 준비하라고 전해주세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몇 년의 묵은 감정들을 보상받기라도 한 것처럼 속이 뻥 뚫렸습니다. 진작 이혼할 걸, 진작 더 똑똑히 굴 걸. 남편은 언젠가 바뀌겠지. 시어머니도 언젠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틴 제 자신이 미련스러웠습니다. 일이 쉬웠던 일인데 이제 딸을 데리고 똑똑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일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론은 저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 모조리 다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죠. 법정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세월이 모든 돈으로 다 보상되는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뻥 뚫렸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말했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네가 이러려고 우리 집에 시집 왔지? 진작에 이렇게 뜯어내려고? 악랄한 것.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애로 발목 잡길래 불쌍해서 결혼해줬더니 이제 와서 우리 뒤통수를 쳐? 네가 감해?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봐. 네가 잘 살 줄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다들. 너는 그 새파랗게 어린애랑 잘해봐. 내가 빠져준다는데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니? 네가 원하던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 건물 감사해요. 제 세월 이걸로 퉁쳤다고 생각할게요. 그나마 건물이라도 있어서 우리 유진이랑 새로 시작할 수 있네요. 그냥 이것 또한 위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아셨어요? 내가 당해온 세월에 비하면 이 정도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뻔뻔하기는. 전 그 길 끝에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건물 1층에 조그마하게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제 싱글맘으로 딸아이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됐죠. 다행히 3층짜리 건물엔 모든 가게가 들어서 딸과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어요. 제 이혼의 엄마는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지만 그동안의 세월을 짐작이라도 하듯 엄마는 저를 감싸 안아주셨죠. 그렇게 길목이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오다 가다 단골도 생기고 가게도 자리를 잡아갈 때쯤 제 이혼 상담을 도와주신 변호사님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전 그때 너무 감사했던 마음으로 커피를 대접했죠. 어머, 변호사님 아니세요? 저 기억하시죠? 덕분에 지금은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네요. 오늘 커피는 제가 대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 사무실을 이 근처로 이전했거든요. 와, 반갑네요. 그렇지 않아도 잘 지내시나 궁금했는데 잘 지내시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좋네요. 커피 감사합니다. 커피 냄새가 너무 좋네요. 맛있으면 제가 소문내 드려야겠어요. 하하. 저야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뭐. 그래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종종 들르세요. 그렇게 인연은 참 신기하구나 하고 기분 좋은 아침이었네요.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전화와 문자로 폭언을 하시며 건물 반환 소송을 할 거다라며 협박을 일삼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법적으로 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딸도 이사간 곳에서 안정을 찾고 저 역시도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니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간간히 남편은 카페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그때뿐이었죠. 그렇게 딸아이는 제품에서 초등학교도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없었지만 밝게 자라주는 딸을 보고 있으니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가게에 출근 도장 찍듯이 커피를 사러 와준 덕분에 인연이 남다른 변호사님과 재혼을 하였어요. 첫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두 번째 결혼은 달랐습니다. 저처럼 이혼을 한번 경험해본 남자라 그런지 가정의 소중함 또한 저와 같았어요. 제 딸도 본인 딸처럼 아껴주었고 무엇보다 엄마에게 잘하는 사이였어요. 첫 결혼에서 느껴보지도 못한 시어머님의 따뜻한 사랑도 처음 받아봤네요. 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 하루하루 감사했답니다. 너무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우리 유진이도 친자식처럼 예뻐해줘서 고맙고 우리 엄마도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줘서 고마워. 내 이 세상의 고생은 자기를 만나기 위해 고생한 것 같아. 너무 좋다. 이 행복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나야말로 마찬가지야. 자기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젠 편하게 지내자. 카페도 쉬엄쉬엄 해. 그렇게 행복한 나날만을 보낼 것 같던 일상에 전 남편이 찾아와 제 일상을 무너뜨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런 것을 지금의 남편에게 얘기하지는 못했어요. 나 하나만 스트레스 받으면 될 것을 괜히 지금의 남편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야,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가 잘나서 그러는 거 같지? 지금 네가 우리 엄마 건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평생 갈 줄 아냐? 내가 너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알아? 유진이가 날 만나기 싫어한다고? 네가 중간에서 이간질 한 건 아니야? 직원들 보는데 왜 이래? 얼른 나가. 당신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알겠어? 그리고 건물 얘기는 법적으로 하라고. 유진이한테 얼마나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널 보기 싫어하겠니? 이제 와서 애핑계로 찾아오지 마. 왜? 그 젊은 애랑은 잘 안 됐나 보지? 그 얘기가 왜 나오냐? 그게 다 네 오해에 비롯된 망상이라니까. 아, 됐고. 이 건물 세라도 내가 받아야겠으니까 네가 받는 세 나한테 절반이라도 내.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야. 알겠어? 다음 달부터 내 통장으로 계좌 이체해라.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인생의 패배자. 할 일 없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기나 하고 한심하다. 유진이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니?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누가 뒤통수 치래? 갈 데 없는 걸 걷어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건물에 위자료에 이대로 머물러나?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깡패가 따로 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나가는 길목에 굵은 소금 한 바가지 부었네요. 그렇게 전 남편의 행포가 잊어갈 때쯤 이번에는 전시모와 전 남편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침에 회사원들이 커피를 많이 사 먹었던 날이어서 조금은 바쁜 하루였죠. 대뜸 카페에 오더니 커피 2잔을 시켜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여긴 뭐가 맛있니? 커피 2잔만 내오거라. 우리도 손님이니까 커피 정도야 팔 수 있잖니. 얼른 가져오렴. 따뜻한 걸로. 네? 지금 커피 드시러 여기 오셨을 리는 없고 또 무슨 일이세요? 이제 문자로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매야? 넌 손님을 이렇게 대하냐? 참나, 아주 사장이 갑이구나.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으니까 어여 내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일단 보는 눈들도 있고 커피 2잔을 시켰으니 직원에게 커피를 내어달라 부탁하고
전 빵을 굽고 있었죠. 그렇게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전 남편 자리 쪽에서 철푸덕거리는 굉음이 굉장히 크게 들려왔어요. 아이고, 나 죽겠다. 아유, 꼼짝할 수가 없네. 아니, 어쩜 이리 가게가 미끄러워? 아니, 물이라도 일부러 뿌린 게야? 아이고, 허리야. 허리 못 쓰겠네. 가뜩이나 디스크까지 있는데. 큰일이네. 허리 아파. 여기요. 저희 좀 이렇게 줘요. 직원들은 놀라서 전시모와 전 남편을 일으켰죠. 하지만 일어난 뒤 그들의 입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졌는데 저것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쳐다만 보는 거 봐라. 아이고 무서워라 독한 것. 아니, 괜찮으세요? 넘어질 곳이 아닌데 왜 두 분 다 넘어지신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왜 저희 가게에 오셔서. 뭐라고? 참나 됐고. 아이고 따 죽겠다. 지금 아파 죽겠으니까 일단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이나 얼른 줘. 안 그러면 너희 가게 문 못 열게 할 거다. 너 내가 못할 것 같지? 어디 이렇게 미끄럽게 바닥을 해놓고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 동네 장사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문 닫게 해주마. 얼른 119 불러요 아가씨. 아이고 나 죽어. 꼼짝도 할 수 없네. 가뜩이나 허리도 아픈데. 뭐라고요? 전혀 미끄럽지도 않은 바닥이고요.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CCTV 보면 알겠죠. 진정하세요. 그래서 네 잘못은 아예 없다는 거야? 네가 바닥을 이런 걸로 깔았으니까 사람이 넘어지지. 이걸 보고 우리 잘못이라고? 넌 태도부터가 글러먹었어. 합의금으로 엄마 1,000만 원, 나 1,000만 원, 2,000만 원 당장 보내. 안 그러면 가게 문 닫을 줄 알아.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러려고 너네 엄마까지 모시고 왔구나. 왜? 돈이 궁하니? 진짜 구질구질하다. 월세 반만 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 이제 몸 팔아서 돈을 달라? 너 진짜 바닥이구나. 아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정말 구질구질해. 뭐? 넌 말 다 했어? 어디 이게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찌꺼려? 예전에는 찍소리도 못하던 것이 이젠 눈에 패는 게 없구나. 유진이 생각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려 했더니 안 되겠네.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배운 것도 없는 것이 고깃집 불판이나 뒤집던 주제에 카페 사장? 가당치도 않지. 우리 뒤통수 치고 네가 무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어. 지금 그러는 당신은요. 7년을 종살이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행복하게 사는 것도 배 아픈가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안 풀리는 거야. 둘 다 마음심보가 급다구니까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신고를 하던 병원을 가시던 내가 옛날에 그 여자로 보여? 이렇게 씩씩거리고 화를 내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손님들이 듣던 말던 떠나가라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당장 내놔. 네 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까지 나 여기서 꼼짝도 안 할 줄 알아.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고. 들어눕자 아들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합의금이라고 했어요? 참나 꼴값도 유분수지. 내가 변호사입니다. 당신들 이거 어머 방해죄인 거 몰라? 커피를 마시러 들어왔던 남편이 마침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명함통을 던지며 그 집구석에게 말을 하였죠. 아주 통쾌했어요. 뭐? 변호사라고? 아유 참 웃겨.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럼 여기서 책임이 없다는 거야? 당신 변호사 맞아? 변호사 맞아요. 여기서 넘어진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CCTV 먼저 판독해 보시죠. 두당 1,000만 원이라니? 이런 날강도 같은? 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곤 조목조목 법에 대해 반박하며 그들에게 엄하게 말을 하니 전시모와 전 남편은 당황했는지 말을 버벅였습니다. 저에게 이러는 거 자체가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남편은 따지듯이 말했죠. 너무 든든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정말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기 전에 넘어진 사안은 진단서 끊어오세요. 병원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 남편 변호사예요. 법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쪽도 변호사 대동해서 변호사끼리 얘기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보는 것도 불편하네요. 어머님이랑 저 사람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변호사 등에 업었다고? 아주 기세 등등해.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아주 누구 덕에 밥 먹고 사는데 지금? 현 남편이 변호사라 이거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떵떵거렸구나?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유진이라도 뺏을 거야. 미쳤어? 당신이 유진이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어? 애 언제 한번 안아줘라도 봤어? 어디 마음대로 할 테면 해봐. 그렇게 되나? 아유, 억울해. 이 건물, 이 재산 다 내 건데 왜 하필 그때 저 독한 것 이름으로 해가지고 내가 억울해가지고. 어머니, 건선징악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라도 똑바로 마음 고쳐먹고 사세요. 그러고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씩씩거리며 나갔어요. 직원들 보기에도 창피했지만 남편 보기에 제일 미안했네요. 왜 나한테 진작 얘기 안 했어? 종종 와서 당신 괴롭힌 거야? 얼마나 힘들었어? 나한테 얘기하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당신 이렇게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고마워. 나 정말 당신 안 만났으면 어찌쓸랬나 몰라. 정말 너무 든든하다. 지금의 남편 덕분에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이젠 가게에 오지 않으세요. 물론 문자, 협박이나 전화 폭언도 멈추셨고요. 본인들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나서 승소가 나지 않을 걸 알았는지 포기했는지 연락이 안 옵니다. 진작에 이렇게 법으로 저도 협박할 걸이라고 생각했네요. 건물과 관리비를 뜯어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젠 하다 치료비 목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니. 살면서 많이 느꼈던 인성이지만 역시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성이었죠. 길고 긴 싸움 끝에 이제서야 전 남편과는 완전히 앙래를 끊었고요. 지금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30대는 억울한 거 투성이었고 늘 당하기만 하는 답답한 인생이었는데요. 그것을 지금은 탈피하고 최대한 현명하게 살아가려고 하네요. 완벽할 순 없지만 지금은 제 딸과 현 남편 그리고 현 시댁에서 좋은 감정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날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했었지만 끝내 헤어지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게 돼서 많이 놀란 것도 있지만 현재 보게 된 모습이 진짜라는 게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자친구와는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남자친구의 행동이 점점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저를 사랑한다곤 했지만 느끼는 감정은 평소와 좀 달랐어요. 2년을 봐왔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만 봐도 어떤 기분 상태인지 대충은 알 수 있었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저와 헤어지고 싶은 건지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지 않는 모습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연애할 때는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행동하던 남자친구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인턴 생활을 하면서부터 차갑게 변했고 예전과 많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자 제가 예민해진 것뿐이라면서 대충 둘러대길래 모든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남자친구와 저녁에 약속을 잡아 카페에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요즘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 나한테 계속 쌀쌀맞게 대하고 나 서운해. 인턴 생활하면서부터 그러는 거 알아? 병원 생활이 많이 힘들어서 그래? 나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봐.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연애는 하고 싶은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좀 그래.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쉬운 줄 알아? 인턴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루 종일 눈치 보면서 쉴 틈 없이 움직여야 돼.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평소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나 좀 이해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나를 조금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설마 내가 인턴 레지던트 생활이 끝나고 정식으로 의사가 되면 떠나갈까봐 그러는 거야? 나는 오히려 네가 결혼 얘기 나오면서부터 조급해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불편해. 내가 놓인 상황에 대해서 네가 충분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도 배려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어? 내가 봤을 때 너는 아직 철이 없는 것 같아. 사회생활은 쉬운 게 아니야. 특히 내일은 생명에 걸린 문제라 더 신중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어. 너는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생활하니까 내 말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결혼은 현실이고 너도 곧 졸업이니까 일자리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설마 내가 정식 의사가 되면 평생 내 옆에 붙어서 놀고 먹을 생각만 하는 건 아니지?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어. 나는 노력도 없이 놀고 먹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 그리고 우리 아직 상견례도 안 했잖아. 양가 부모님께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 하지 않겠어? 하나하나 천천히 밟아나가면 되니까 일단 내 사정 좀 봐줘. 요즘 병원에서 눈칫밥 먹느라고 아주 죽을 맛이야. 남들이 보면 곧 의사가 될 너한테 빌붙어서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인 줄 알겠네. 내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어? 부모님 일 도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나도 일할 만큼 일하고 용돈 받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까지 너한테 빌붙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데이트하면서 더치페이하고 비용도 내가 훨씬 많이 지출했잖아. 그동안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놀고 먹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봐왔길래 그런 말을 해? 너는 나랑 결혼이 하고 싶긴 한 거야? 결혼이 하고 싶으니까 너랑 지금까지 같이 만나왔던 거 아니겠어? 아, 그냥 데이트만 하고 아쉬워서 만날 거였으면 진작 헤어졌지. 그날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에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게 되자 처음 느꼈던 감정들과는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저만 결혼에 목매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자존심도 상했고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미래를 함께 그려나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뒤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또한 저에게 느끼고 있는 안 좋은 감정들 때문에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전 같지도 않았지만 결혼에 대한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턴 생활이 많이 힘들다는 건 저도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동안 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남자친구를 도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마움은 모르고 저에게 빌부터 살려고 결혼하는 거냐는 말을 꺼냈을 땐 너무 놀랐었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네요.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면 헤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서로에게 맞는 사람 찾아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며칠간의 고민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하려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니 병원 앞에서 기다리겠다며 한간 시간대 나와달라고 문자를 보낸 뒤 기다리는 동안 병원 내에 있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 들려와 방향을 틀어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같은 인턴 동기인지 어떤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문자를 확인해 보니 아직까지 제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길래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드러나 보려고 건너편 벤치에 앉아 등을 돌린 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두 남자가 나눈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같이 인턴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함께 겪게 되잖아. 그러면서 정이 들고 서로에 대해 호감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니까. 그래서 너한테 접근하는 건데 모른 척 하는 건 너무한 거지. 아직 양가 집안에 인사도 안 드렸다면서? 그럼 그냥 연애하는 사이 아니야? 상견례까지 해도 헤어지는 사람들 허다한데 뭐가 문제야?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고 너한테 맞는 사람 골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 봐줄 만한 것도 없다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레지던트 생활까지 끝나면 정식 의사인 네가 힘든 인턴 생활을 함께 보낸 레벨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너한테 빨대 꽂으려고 결혼을 재촉하는 그 여자가 좋겠냐? 한 번뿐인 인생,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종치지 말고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같은 의사면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부면도 많은데 그 여자는 네가 변한 것 같다면서 이해 못해주고 있다며. 나 같으면 바로 헤어졌다. 그런 여자랑 결혼하잖아? 나중엔 집착도 엄청 심하다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여자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너의 뒷배경과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너 말처럼 나도 몇 년간 만나오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걔는 내 배우자감으론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아. 딱히 잘난 것도 없고 데리고 다니면 내가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집안이 잘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걔가 입고 있는 것들만 봐도 어떤 집안인지 대충 알겠더라고. 그냥 대충 가지고 놀다가 버리면 되니까 그게 신경 안 쓰려고. 요즘 내가 좀 귀찮아서 무뚝뚝하게 대했더니 결혼할 생각 없냐면서 엄청 닥달하는데 그 모습 보니까 정말 질려버리더라. 남자는 그런 여자 정말 질색하잖아. 그동안 만나온 시간이 있어서 만나주는 거지. 여자로서 느껴지는 매력이 이젠 전혀 없어. 나도 다른 여자로 갈아탈 때가 됐나 보다. 야, 이거 봐라. 내가 며칠 연락 안 하니까 병원 앞에 왔다고 문자 왔다. 더 이상 고집 부렸다간 의사 남친 놓칠까봐 자기가 먼저 굽히고 들어오는 거 봐봐. 남자친구의 말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그동안 결혼 생각도 없었으면서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온몸이 부들거렸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길래 진동으로 되어 있던 전화를 거절했어요. 그 순간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차피 헤어질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온 거긴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었네요. 그렇게 한숨 돌린 뒤 남자친구의 전화를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마음 같아선 바로 얼굴에 손을 올려버리고 싶었지만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제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연기를 했어요. 며칠 동안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왜 얼굴을 보자는 건데? 나랑 헤어질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 아닌가? 나 시간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 며칠간 정말 고민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건 아닌가 해서 충분히 서로 배려하고 좋게 해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일 끝나고 나랑 같이 저녁 좀 먹으면서 다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녁에 시간 돼? 오래간만에 술이나 한잔 하고 싶어서.
거의 끝나갈 시간이면 기다릴까?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전날에 연락을 준 것도 아니라서 이미 선약을 잡아놨거든. 내일 다시 얘기하든지 하자.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그리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 올 땐 옷을 꼭 그렇게밖에 못 입어?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너는 옷을 너무 못 입어. 집안이 부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나와 결혼할 사람이면 보이는 거라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복이 창피해서 자리를 피하고 싶을 정도라고. 브랜드 옷 사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이런 모습을 볼 때면 너랑 결혼을 하는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다니까. 이래서 집안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고 하나 봐. 남자친구는 저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나갔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말 한마디 조심하던 사람이 확 바뀌게 된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을 완전히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등 돌려버린 남자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충격에 빠져 있는데 때마침 남자친구 옆에 좀 전에 대화하면서 들었던 같은 인턴 동기 여자가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앞에서 마음이 변해버린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면 좋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당장은 저를 내치기에는 아깝게 느껴져 곁에만 두려는 모습에 화가 났어요. 그날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업무가 끝이 났는지 병원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엔 인턴 동기 여자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차에 함께 올라타길래 저는 급하게 택시에 올라타 무작정 그 차를 뒤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달린 차량이 멈춰선 곳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자주 왔던 레스토랑이었는데 자리까지 저와 올 때마다 앉았던 곳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와서 같은 곳에 앉았었는데 다른 여자를 저와 함께 추억을 만들었던 곳에 데리고 왔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모든 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죠. 저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제 속은 말이 아니었어요. 당장이라도 뒤집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참고 또 참으면서 남자친구가 저를 두고 바람 피우는 현장을 전부 눈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핸드폰 속에 저장까지 해두었죠. 저는 그래도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전부 진심이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냥 저를 놀이개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결국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버렸네요. 결혼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결혼 후에 남자친구의 바람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됐다면 저는 아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더 이상 어떠한 미련도 없었고 어느새 남자친구에게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네요. 두 남녀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식사가 끝이 난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한 곳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끝으로 집으로 들어온 저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훔치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부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셔선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고 제 말을 듣게 된 엄마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을 보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으셨어요. 그냥 단순히 가볍게 연애를 한 사이도 아니고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함께 했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인데 서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엄마는 남자친구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아빠에게도 알리자 떡잎부터가 잘못된 놈이라면서
그런 놈은 당장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고 화를 내셨고 부모님께선 상처받은 저를 위로해 주셨네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하기 위해서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점심시간 때 남자친구한테 연락해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라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길래 들어가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저에게 눈도 안 마주치던 남자친구에게 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고 헤어질 생각이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뭐? 헤어지자고? 갑자기? 너 다른 남자 생겼냐? 하기야, 너한텐 내가 많이 벅찬 상대이긴 하지. 그래도 그렇지. 나 밥 먹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꼭 해야 돼? 그럼 너는 나랑 결혼까지 계획했으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야만 했어? 어제 네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부 다 알고 있어. 나랑 연애하면서 자주 갔던 레스토랑에 여기 인턴 동기 여자랑 같이 갔더라. 그것도 너랑 내가 항상 앉았던 자리에 가서 앉던데? 그것만 본 줄 알아? 호텔까지 가서 둘이 뭐 했어? 당연히 갈 때까지 갔겠지. 내가 너한테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먼저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우선 아니야? 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돼? 네가 어제 그 여자와 함께 했던 사진들이야. 쓸데없는 변명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우리 관계 여기서 끝내자. 그 여자가 나보다 얼마나 잘났는진 모르겠지만 나를 놓친 거에 대해선 평생 후회할 거야. 다시는 우리 마주치지 말자. 너를 놓친 거에 대해 내가 평생 후회할 거라고?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네가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후회를 하겠지. 어차피 우리 그냥 단순히 연애하는 사이지. 뭐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잖아. 양가 집안 인사드린 것도 아니고 결혼에 대해 얘기 좀 한 거 가지고 우리가 부부라도 된 것처럼 얘기한다. 그냥 너는 내 놀잇감밖엔 안 된 존재야. 심심해서 만나주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라도 한 줄 알았냐? 그래도 그동안 만나던 정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밥이나 먹고 가라. 어차피 너랑 상견례를 했어도 밥값 나가는 게 아까워서 여기 7,000원짜리 구내식당에서 했을 거야. 이런 게 네 집 취향에도 잘 맞잖아? 남자친구가 올려놓은 식권을 보는 순간 먹고 있던 식판을 빼앗아 머리 위로 뒤집어 엎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이 되자 남자친구는 눈을 부라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뺨에 손을 올리려던 순간 식당 안으로 들어온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거침없이 저와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기 시작하자 구내 식당 안에 있던 병원 경영진뿐만 아니라 관계자분 모두 전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친구는 눈앞에 보이는 엄마의 모습에 당황을 했고 제 옆에 서자마자 남자친구의 뺨에 거침없이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식당 안에 쫙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남자친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희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말을 더듬으면서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던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까짓 게 감히 내 딸의 얼굴에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어? 고작 인턴 주제에 내 딸을 넘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안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네. 내가 여기 병원에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누구야? 빨리 대답 안 해? 이 병원 병원장 되시는데 몰라 뵀습니다. 제가 진작에 알아뵀어야 했는데 사진으로만 뵈서 미연이 어머님이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도 인턴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아주 짧았지. 너까짓 게
내 딸을 건드린 것도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래도 내 딸이 행복해하고 진심으로 자네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멀리에서 지켜만 봤고 조만간 얼굴 한번 대면하려 했는데 네가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피워? 결혼 얘기까지 주고받았다면서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할 수가 있는 건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인턴 주제에 병원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어? 아, 저기 있네. 거기 피하지 말고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어차피 사람들 전부 모여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 됐네. 인턴들이 요즘 정신 상태가 빠져가지고 시키는 일은 안 배우고 연애질이나 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좀 보세요. 내 딸과 결혼을 약속했던 이놈이 전현이랑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두 연놈들을 더 이상 우리 병원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말도 없으신 거 보니까 저랑 같은 생각들이신 것 같네. 지금부터 10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고 다시는 내 병원에 발도 들이지 마. 내 입김이면 다른 병원 생활도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내 앞에 무릎 꿇는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 내 딸 눈에서 눈물을 봤는데 어디서 용서를 구해? 정말 몰라 뵀습니다. 알았다면 미연이에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가 병원장님 여식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옷도 후질구리하게 입고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고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의 딸처럼 항상 보이길래 저는 전혀 느낌도 오지 않았었다고요. 어머님께서 교육을 워낙 잘 시키셔서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납득을 했었겠죠. 저도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왔었고 같이 만나오면서 좋았던 순간들도 정말 많았어요. 잠깐 삐걱거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얘가 저에게 꼬리를 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뿐이지 지금은 완전히 정신 차렸습니다. 병원장님, 아니 어머님,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미연이랑 다시 잘 될 수 있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평생 눈물 흘리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내 딸이 막내딸이라서 그동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아나? 그리고 병원장 딸이라는 말이 떠도는 게 싫어서 내가 병원 경영진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어. 그런 말들 귀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 줄 아나? 그리고 검소하게 사는 게 뭐가 어때서? 있는 집안이면 걸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명품으로 치장을 해야 되는 건가? 더 할 말 없으니까 당장 내 병원에서 나가게.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엄마는 순간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안 좋은 감정을 쏟아내서 몸이 힘드셨는지 자리에 착석을 했어요. 남자친구와 옆에 있던 인턴 여자는 죄송하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엄마는 고개를 돌려 버렸고 당장 나가라는 말에 경영진 분들이 남자친구의 사지를 잡고 병원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자 며칠 뒤 남자친구가 병원에 어머니까지 대동해 왔어요. 당신 아들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병원에서 저희 엄마에게 애원을 했지만 이미 저와 엄마는 그놈에 대한 마음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더는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그냥 무시를 해버렸어요. 아유, 저기 제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넓은 마음으로 제 아들에게 기회를 딱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대로 그냥 돌아서기에는 애들이 보낸 시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도 둘이 좋아서 만나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 인턴 과정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쳐버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드님 교육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확실하게 관계 정리를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될 것을 없으면 아쉬우니까 가지고 놀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병원장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 보였던 행동들이 제 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떤 집안인지 알게 되니까 많이 아쉽고 속이 타들어가나 봅니다. 저는 제 딸에게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인성이 바른 사람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적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 아주 풍비박산 나는 걸 수도 없이 봐왔어요. 지금 당장 발등이 떨어진 불만 끄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짓을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테니 남의 병원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만 나가주시죠. 미연아, 내 실수 인정할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내가 잘못했어. 잠깐 눈이 어떻게 됐었나 봐.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 그만 좀 하지 그래. 어차피 너랑 나랑 이제 끝인 거 몰라? 너도 알고 있을 텐데. 왜 계속 모른 척해? 너 정말 인간 쓰레기구나.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해서 호텔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나랑 다시 시작하자고? 그 여자가 어제 저녁에 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 임신했다더라. 다른 병원에서 인턴 생활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한 번만 봐달라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너도 임신한 거 모르는 거 아니었으면서 나한테 봐달라고? 임신한 그 여자를 버리겠다는 거야? 아줌마도 그 여자가 임신한 거 모르셨나 본데 가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정말 이 말이 사실이냐? 너랑 잠깐 만났던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한 거야? 그럼 어차피 저 집안과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미리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존심 다 버리고 찾아올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좋은 기회까지 놓친 것도 모자라 대책 없이 임신까지 시킨 거야? 그냥 지우라고 했어요. 어차피 걔도 임신해서 출산까지 해버리면 의사생활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바엔 그냥 애 지우고 각자 인생 가자고 했어요. 지금 임신한 게 대수예요? 눈앞에 병원장 딸인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걔네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니까 이혼 가정에 하나 있는 딸 의사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걔 아버지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집안과 결혼했다간 제 인생은 아예 끝나버린다는 거 모르세요? 정신 나간 놈은 저와 결혼을 하려고 사고쳐서 임신한 여자에게 아이를 지우라는 말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인간이 될 수 없는 쓰레기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뒤에서 몰래 듣고 있었는지 임신한 여자가 달려와 그놈의 머리채를 잡더니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 그놈의 어머니는 혈압이 급격하게 올랐는지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충격을 상당히 받으셨는지 깨어나지 못하시길래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는데 뇌 대동맥 뇌출혈 판정을 받게 되었고 수술은 끝났지만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네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참사였죠. 엄마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길 자신의 모든 걸 남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게 결혼할 배우자라 해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대로 항상 튀지 않게 검소한 모습으로 살아왔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와 만남을 유지해오던 남자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큰 오산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더니 남자친구 또한 속으로 저를 어떻게 봤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행실들이 여실히 밝혀지게 되었고
만약 제가 남자친구에게 저희 집안에 대해서 모든 걸 미리 말하고 만났었다면 저는 평생 그놈의 겉모습만 봤을 테고 썩어빠진 속마음은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 언젠간 다시 다가오겠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그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 힘들었던 안 좋은 감정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에 속아 모든 걸 보여주지 마시고 믿는 사람일지라도 항상 자신을 위해 적당히 관계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면서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1년 차인 주부입니다. 매번 사연만 들어오다 저 또한 남들 못지않은 기구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네요. 저는 어려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형제라곤 언니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척들은 누가 우리를 맡아 키우냐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었고 저는 7살, 언니는 8살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친척들이 저희를 맡아 키우는 문제에 대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눈치로 알았답니다. 결국 저희는 큰 이모댁에 맡겨졌지만 큰 이모댁에도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기에 결국은 보육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보육원 생활을 하게 되었죠. 처음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이 너무 어려웠고 그때마다 언니를 더더욱 의지하게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끔 봉사 오시는 분들이 언니를 많이 예뻐한다는 걸 알았어요. 언니는 똘똘했고 얼굴도 예뻤으니까요. 언니는 저를 끔찍이 생각했어요. 본인의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계속 저에게 양보하는 등 언니의 보호막 덕분에 괴롭히는 사람도 없었죠. 어느 날 보육원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경이는 곧 좋은 엄마 아빠가 오셔서 유경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떠니? 언니가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저희는 자매인데 저는 안 데려가고 언니만 데려가는 거예요? 왜요? 원장님, 전 안 갈래요. 제 동생, 그럼 여기 혼자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흰 떨어질 수 없어요. 유림이 두고 안 갈래요. 유경아, 유림아, 여기서 헤어진다고 완전 헤어지는 게 아니란다. 유경이가 먼저 좋은 집에 갔다가 유림이도 나중에 데리고 가면 되지. 잠깐 따로 사는 것 뿐이란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렴. 유경이 데리고 가실 분들은 우리 보육원에 제일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유경이를 너무 예뻐하셔. 그러니까 잠깐 헤어지는 거라 생각하고 우리 웃으며 헤어지자. 언니 없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저도 데려가요. 네? 저도 같이 간다고 제가 말할래요. 언니, 가지 마. 응? 유림아, 언니가 꼭 데리러 올게. 자주 올 거야. 그러니까 너 언니 잊으면 안 돼? 알겠지? 저 꼭 가야 되나요? 하지만 원장님은 단호하셨어요. 보육원의 후원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언니도 많이 울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언니는 꼭 그분들을 설득해서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리고 저희는 소중한 증표를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증표. 시간이 흘러 언니의 입양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너무 속상했죠. 인상이 좋아 보이는 두 분은 언니를 데리러 오셨고
그 길로 언니는 떠났습니다.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던 날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슬픔도 잠시, 그래도 언니는 입양을 가서도 종종 오곤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언니를 만나는 날을 손에 꼽았네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 무렵 제가 9살이 되던 해 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또 한 번 많이 울었지만 미국에선 꼭 편지하자며 또 한 번의 이별을 했죠. 하지만 그 이별은 잠시만이 아닌 영원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무슨 일인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하루 언니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저는 벌써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도 힘들고 긴 세월이 지나 대학에 들어갔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없이 보육원 생활을 하며 자랐던 터라 저는 그 누구보다 마음만은 단단했네요. 대학을 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곳에 취직해서 꼭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거든요. 그리고 언니를 만날 수 있다면 언니 동생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싶었네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과 동아리에서 만난 3년 선배 복학생이었죠. 다정다감하고 아무도 없이 홀로 자라온 저에게 유일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저의 삶의 얘기를 묵묵히 듣곤 저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다고 얘기했네요. 어린 나이였지만 처음 받아본 사랑이라 이 사랑 지키고 싶었어요. 연애 기간 내내 남자친구는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어요. 드디어 나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가슴 뛰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유림아, 한평생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동안 아팠던 기억 다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 난 네가 필요해. 고마워, 오빠.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갑자기 이렇게 행복하니까 너무 불안하다. 고마워. 나한테 프로포즈 해줘서. 이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아무것도 없이 고아인 저를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매우 반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도 없는 고아인 저를 쉽게 받아줄 일은 만무했죠. 시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절대 안 돼. 너 미쳤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 저런 폰대 없이 자란 애를 결혼 상대라고 데려와? 절대 허락 못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데? 지금 어느 핏줄인지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가 결혼을 한다고? 못 들은 걸로 하마. 엄마, 아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유림이 착한 애예요. 어렵게 자랐지만 구김살도 없고 씩씩하고요. 전 아마 유림이 같은 환경이었으면 절대 유림이처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 줘요. 배경만 보지 마시고요.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된다. 얼굴에 그림자 가득한 거 봐라. 딱 봐도 빈티가 나잖니? 어디 창피해서 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다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이 바뀔 때까지. 아가씨, 미쳤어요? 우린 절대 허락 못하니까 안 될 일에 괜히 힘 빼지 말자고요. 서로 다신 볼 일 없으면 좋겠어요. 아가씨만 마음 돌리면 돼. 그러니 우리 아들 놔줘요. 앞날 장창한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란 말이야. 우린 절대 허락 못하니. 아빠, 엄마, 유림이한테 무슨 말이 그래요. 가뜩이나 상처 많은 앤데 제가 아는 엄마 아빠 이런 분이었나요?
남친은 그 길로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전 이런 상황에 남친에게 미안해 눈물을 펑펑 흘렸네요. 내가 처음으로 욕심낸 사람이 부모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를 위해서라도 제가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떠날 준비를 하던 그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부모 없이 자란 이 아이마저 결핍이씨 자라게 할 순 없었어요. 전 그 길로 떠나겠다는 생각을 접고 남자친구를 찾아가 임신 사실을 말했습니다. 결국 저흰 우여곡절 끝에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허락은 받았지만 남자친구 집에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인 건 마찬가지였지만요. 하지만 전 제 가정을 꼭 지켜야 했기에 어떤 모욕도 꾹꾹 참아냈어요. 본데 없이 자라서 지금 이걸 반찬이라고 차린 거니? 보고 자란 게 있어야 할 줄 아는 거라도 있지. 너만 보면 속이 터진다. 잘할게요, 어머님. 어머님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도 알려주시면 잘할 자신 있어요. 부족하지만 많이 배울게요. 내가 일일이 이런 거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니? 나 원참 이래서 내가 결혼을 반대한 거다. 너같이 본데 없이 자란 애가 우리 현욱이 옆에서 제대로 내조나 할 수 있겠어? 네가 뭐 하나 잘하는 게 있니? 천박하게 임신이나 먼저 하고 들어오고 이래서 티가 난다는 거야. 천안 출신은 못 속여. 어디 임신으로 남자 팔목을 잡아? 배운 거 없이 내가 너만 생각하면 비가 거꾸로 솟아. 죄송해요. 지금은 어머님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만 저 정말 노력해서 인정받을게요. 그러니 견만 내주세요. 가슴에선 피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중간에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도 난 괜찮다 하며 지냈네요. 뱃속에 우리 아기 그리고 남편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를 오로지 사랑 하나로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으니까요. 저도 그런 남편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무리 모욕하신다 하더라도 다 참고 이겨내야겠다 생각했네요. 그 마음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저를 천대하셔도 남편을 키워주신 부모님이시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태어났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태어나고 저는 이런 나이를 두고 눈 감았을 부모님 생각을 하니 더욱더 가슴이 아팠네요. 자식을 낳아보니 부모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시댁살이가 힘들어도 아이와 남편을 생각하면 행복했습니다. 나에게도 온전한 가정이 생겼다는 기쁨이 너무 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희는 결혼을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남편 형제 시숙께서는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일부러라도 저 들으라며 시숙에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너라도 애미 실망시키지 말아라. 현욱이 하나만으로 족하다. 어휴, 아직도 분통해서 원. 저런 것을 넌 꼭 이 애미 원을 풀어줘야 해. 알겠니? 아직도 내가 쟤만 보면 비가 거꾸로 쏟는다. 본데 없이 자라서 시간이 지나도 애가 핀티가 줄줄 나 아주. 에이, 엄만. 언제 쪽 얘기를 하는 거야? 그만할 때도 됐지. 재수씨,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우리 엄마 원래 그런 거 알죠? 원래 그러긴. 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천하의 못된 셈이 만들고 있어. 지 분수를 알고 시집을 왔어야지. 네, 어머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언젠간 저에게 마음 열어주실 거죠? 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전 더 잘할 거예요.
이렇게 속없는 소리를 해댔네요. 그래도 미워하는 맘 풀리시라고 늘 모진 소리엔 저렇게 천진하게 대답하곤 했어요. 그러던 중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그만 뜨거운 물을 아이 발에 쏟던 날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당황했지만 어머님은 바로 아이를 빼서 가지고선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너무 놀라 아이만 쳐다보았죠. 다행히 남편은 회사를 가고 없었고 저와 어머님 아들뿐이었네요. 항상 모진 소리를 많이 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뺨을 맞은 건 처음이라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역시나 아이를 걱정하시곤 저에게 모진 말을 퍼부어 대셨습니다. 그땐 정말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우리 기한 토깽이한테? 얼른 119 불러라, 얼른. 아주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는 것. 얼른 불러. 죄송해요. 준성아, 괜찮니? 얼른 전화할게요, 어머님. 저 준성이 발 좀 볼게요. 네? 제가 엄마잖아요. 네? 어머님은 절대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바로 119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셨어요. 물론 저를 절대 못 오게 하셨죠. 애미 자격도 없는 것. 애 하나 잘 키우는 게 뭐가 어렵다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따라오지 말거라. 우리 준성이 내가 데리고 가마. 다행히 아이는 단순 처치만 받을 정도라고 하셨죠. 너무 놀랬지만 오늘 뺨을 맞은 거에 대해선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래도 손찌검은 하지 않던 어머님이었는데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네요. 언제쯤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기나긴 터널을 언제까지 지나가야 할까요?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네요. 놀라진 않았어? 유림이 네가 더 놀랬겠다. 다치면서 크는 거지 뭐. 엄마가 또 한 소리 했지? 마음 다치진 않았어? 응, 괜찮았어. 어머님도 놀라서 그러셨는걸. 그래도 어머님이 준성이만은 예뻐하시니깐 난 그걸로 됐어. 자기 미안해. 괜히 신경 쓰이게 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하네. 내가 집에서 애를 잘 돌봤어야 했는데 준성이도 다치고 가족들도 놀래고.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난 오히려 너가 엄마한테 상처받았을까봐 더 마음이 안 좋네. 좀만 기다려. 자리만 잡으면 분가하자. 우리끼리 살면 더 행복할 거야. 알겠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랑 준성이 꼭 호강시켜 줄게. 또다시 남편 때문에 마음은 풀어졌습니다. 이런 남편과 살다 보니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너무하셨다 싶을 때도 있었지만 오로지 다 참아낼 수 있었네요. 시어머님과는 그날 이후로 조금 더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잔소리는 더 심해져 갔죠. 그러던 중 시숙께서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님과 아버님의 관심은 당연히 시숙께 쏠렸죠. 저 역시도 궁금했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둘째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셨어서 첫째 며느리에 대한 기대는 높으셨거든요. 얘기하는 바로는 형님이 되실 분은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라고 했습니다. 해외파이기도 하고 지금 시숙이 다니는 회사 대표라고 얘기를 들었죠.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며느리 복이 본인들은 없다고 하소연하셨지만 시숙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셨죠. 내가 며느리 복이 아주 없진 않나 보다. 쟤 보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네가 애미를 드디어 기쁘게 하는구나. 아이고, 해외파 며느리라니. 아주 우리 집안에 진귀한 분 납설네. 그래, 언제쯤 데리고 올 거냐? 빨리 보고 싶다. 에이, 데리고 오는 건 천천히 할게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니 나도 좋네. 이제 노여움 푸셔. 장남이 기쁘게 해줄 테니까. 너만 믿는다, 이 엄마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애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지? 네 엄마 그럼 진짜 못 산다. 너라도 좀 제대로 가춘 며느리 보여줘야 한다. 엄마는 바람이 이거밖에 없어요. 제대로 갖춘 며느리가 시집 오는 거. 아주 이거 하나가 소원이다. 저와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기분이 언짢아 보였지만 형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축하해 주었죠. 시숙이 다니는 회사는 식품 회사인데 젊은 사람들은 알만한 그런 자본이 탄탄한 식품 회사였거든요. 시부모님이 안 좋아할 리가 만무했죠. 남편은 의기소침해져 있는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나마 집에서 숨 쉴 구멍은 남편과 아이뿐이었네요. 그렇게 시숙께서는 연애하시는 분에게 저희를 소개시켜준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가지 않길 바라셨어요. 너도 갈 거냐? 아니 네가 어디라고 따라오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너 같은 거 같이 가면 얼마나 이 집을 무시하겠니? 너같이 본데 없이 자란 애가 너 무식하게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할까? 아주 겁난다. 오지 말거라. 어디라고 따라오려 들어? 그래, 애미야. 그날은 그냥 우리끼리 다녀오마. 뭘 너까지 가니? 그날 준성이도 보고 해야지. 넌 안 와도 된다. 아, 그래도 가족 모임이면 저랑 준성이랑 구이랑 다 같이 참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주버님 결혼하실 분이고 그래도 제 형님이 되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괜찮아요. 가서 실수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계속 보게 될 분이신데. 처음부터 만만하게 보일 일 있니? 창피하게 어디로 오겠다는 거야? 뭐하는 사람이냐고 하면 고아의 남자 하나 물어서 이 집 며느리 자리 괜찮다고 할 거냐? 아주 생각이 없어. 천천히 결혼하면 알게 될 것을 어딜 나서? 그날은 집에 있거라.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아유,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한다니까. 내가 진짜 원. 결국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그이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준성이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같이 오지 못하였다고 말했고요. 그렇게 전 아주버님이 결혼할 예비 형님 얼굴을 뵙지 못하였네요. 이 서름 언제쯤 끝날까요? 제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이 없나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도 없이 하나 있는 언니마저 입양 간 채 홀로 이렇게 살아간 내 인생. 시부모님이 생겨 부모님이 생겼다고 좋아했었는데 정말 이 모든 게 원망스러운 나날이었네요.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야 했었나 싶기도 했었고요. 제가 욕심부린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나 싶은 마음까지 들었고요. 그럼에도 시부모님께 꼭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한 집의 며느리로서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빈 티가 나니? 뭘 입어도 빈 티, 촌티? 아마 지금 네가 입은 옷을 다른 사람이 입으면 헐 달라 보일 거다. 최대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아하게 입어본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다른 치마를 입어볼까요? 이건 어떠세요? 됐다 됐어. 어휴, 말을 말아야지 진짜. 어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냐 넌? 네 형님 될 사람 보면 놀랄 거다 아주. 얼마나 고급이 넘치는데 말투하며 기품하며 아주 우아가 철철 흘러. 내가 원 창피해서 결혼식 때도 그러고 올 거냐? 옷 좀 사 입거라. 머리도 좀 하고. 너 욕하는 게 아니라 준성이 애비 욕한다. 아무리 집에서 펑펑 놀아도 그렇지. 여자가 돼가지고 단장도 안 하고.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고 아주버님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역시나 시부모님은 형님을 만나거나 가족 모임에 저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결혼식에서나 보겠거니 하고 마음을 비웠고요.
형님은 결혼하기 전 시부모님의 집에 있던 가전제품을 다 바꿔드렸어요. 소파며 침대며.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저를 더 비교하기 시작했죠. 어머, 웬일이니? 애가 확실히 배우느라 고르는 것도 남달라. 어쩜 이런 센스하며. 아유, 내가 진짜 요즘은 살만 난다. 내가 너 때문에 하루하루 골머리 아팠는데 이제서야 보상받는 느낌이구나. 너네 형님 좀 봐라. 선물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곱니? 자기네 집 혼수 골라서 드리기도 벅찰 텐데 우리 집까지 신경 쓰는 것 좀 봐라. 이러니 내가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알겠니?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좋니? 넌 그냥 홀랑 몸뚱아리만 온 거 아니냐? 뻔뻔하기도 하지.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진짜 바꿔드려야 했었는데 사는 게 넉넉지 않아서. 형님도 정말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누구 며느리인데 아주 똑부러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던지. 너 같은 미련퉁이랑은 차원이 달라. 내가 말을 말지.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참석을 안 할 수가 없기에 저 역시 분주하게 준비를 하였죠. 드디어 시부모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형님을 보게 되는 날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에 도착하여 신부 대기실에 가 인사를 하였죠. 처음 본 형님은 정말 여신 그 자체였습니다. 인상도 고급지고 우아하며 온화했네요. 다행히 저를 밝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준성이 엄마예요. 제가 결혼 전에 한 번도 뵙지를 못했네요. 지금에서 인사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형님. 어머, 반가워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궁금했는데.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매번 동서가 바쁘다고 해서 저도 정신없고 그러느라 따로 인사도 못했네요. 내가 미안해요.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인상이 너무 좋은데요, 동서? 우리 잘 지내봐요. 아, 감사해요. 형님,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오늘같이 좋은 날 제가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제 핸드폰으로 형님 사진을 담던 찰나 묘하게 굉장히 익숙한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을 나와 혼주 메이크업실에 가서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또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 걱정하며 갔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 한복이랑 헤어 메이크업 너무 다 찰떡이에요. 오늘같이 좋은 날 식장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넌 꼴이 그게 뭐냐? 아휴, 여기 와서도 없는 티를 내야겠냐? 귀걸이하며 목걸이하며. 아유, 진짜 촌스러워서 내가.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래도 신경 써서 예쁘게 하고 온 건데 오늘도 제가 못마땅하신가요? 오늘같이 좋은 날 화내지 마세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화를 내지 말라니. 어디 이게 감히 나한테 말대답을 해? 걷어든 은혜도 모르고? 찰싹 어머님은 시숙의 결혼식 날 또다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곤 제 목걸이를 잡아 뜯으셨죠. 목걸이를 잡아 뜯긴 그 순간 와장창하며 클러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형님이 쳐다보고 계셨죠. 그리고 형님의 말씀이 더 놀라웠죠. 그 목걸이 반쪽 저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목걸이를 동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내 동생이랑 나랑 나눠 가졌던 증표인데 어떻게 이 목걸이를 동서가 가지고 있어? 말도 안 돼. 혹시 이름이 이유림 맞아요? 내 동생 이유림 맞아? 말도 안 돼. 형님은 머리에 쓰고 있던 면사포를 찢어 던지곤
저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고 시어머님도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 하셨죠. 네, 맞아요. 식품회사 대표 시숙의 아내. 그 사람이 바로 어려서 헤어졌던 저희 언니였습니다. 미국으로 이민가 성공해서 나타났던 거죠. 워낙 신부가 떠나가라 울면서 저를 껴안는 틈에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있던 하객들은 저희의 기구한 사연에 주저앉고 말았죠. 덕분에 식은 30분 이상 지체되었어요. 다행히 저녁 결혼식이라 뒤에 결혼식은 없어서 식장에서도 결혼식이 지체되는 것을 허락해 주었죠. 그렇게 헤어졌던 언니를 16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고 시어머님은 아주 놀란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언니가 입양가 출신인 걸 알고 마음이 복잡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진행되었고 저는 저희 언니 결혼식을 축하해 줄 수 있다는 기쁨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렸어요. 그리고 다시 가족이 되다니요. 너무 꿈만 같았습니다. 저에게도 다시 언니가 생기다니.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저흰 못다한 회포를 풀었어요. 아주버님도 이게 무슨 우연이냐며 너무 잘된 일이라고 기뻐했죠. 내가 미국 가서 몸이 많이 안 좋았어. 연락해주고 싶었는데 한국에 있는 네가 너무 걱정할까봐 그렇게 미루다 보니 연락을 못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연락을 했을 땐 아예 네가 성인이 되어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고. 너무 보고 싶었어. 유림아, 이제 다신 언니 어디 안 갈게. 언니가 너 지켜줄 거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이 계신 곳에 시집도 오고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 기뻐. 공부는 다 끝마친 거야? 하고 싶은 건 있어? 언니가 밀어줄게. 언니, 너무 고마워. 나 지금 그냥 내 옆에 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 그럼 이젠 우리 또다시 또 다른 가족이 되었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건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저를 천하디 천한 고아라고 매일 구박하시던 분이 첫째 며느리도 저와 같은 고아 출신의 조아 자매였다니 이 사실을 알고 매우 기분 나빠하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언니도 저와 같이 미움을 받을까봐 저는 노심초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달랐죠. 저와 달리 당당했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 다 같이 집에서 모여 저녁을 먹던 중 시어머님은 전과 같이 저를 하대했습니다. 그걸 보고 언니는 말했죠. 어머님, 지금까지 제 동생한테 이렇게 대하셨던 거예요? 저는 어머님 이런 모습 처음 보니 당황스럽네요.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제 동생이 천안 고아원 출신이니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니,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좀 다르다 싶었더니 비는 못 속이는구나. 아주 천한 것들은 어딜 가도 똑같아.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유림이는 제가 일도 시작하게 할 거고 집에서 가만히 놀게 하진 않을 거네요. 그동안 제 동생에게 늘 이런 식으로 상처 주셨다는 거 알고 보니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남편까지 다르게 보이네요. 자기야.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나 자기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엄마, 왜 그래요? 말 좀 고쳐요. 어디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얘. 너는 이혼이 누구네 집 내 이름이야? 어디서 이혼 거리니? 그리고 내가 무슨 얘를 괴롭혔다고 그래? 언니에게 많은 물질적 도움을 받고 있는 시부모님께서는 언니가 이혼하겠다고 나오자 금세 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돈이 참 무섭다고 생각했던 거 반면
언니가 저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해주니 너무 기뻤어요. 정말 이 세상에 제 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해주셔야 할 게 있어요. 제 동생이 여기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유림이도 잘해주셨다고만 하고요. 하지만 오늘 봤을 땐 이 모습들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림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유림이도 저와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이혼 철회할게요. 사과해 주세요. 시부모님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설마 그렇다고 저에게 사과를 할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언니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섭섭하게 한 거 있거나 그랬다면 미안하다. 너도 알다시피 부모라면 이 마음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그래 나 역시 미안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원망 같은 거 하지 말고 다 잊고 살자. 미안하다. 그동안 힘들게 해서. 언니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의 사과라뇨. 살면서 언제쯤 인정받을까 싶었는데 언니 덕분에 인정 아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사과가 이렇게도 쉬운 거였다니 참 씁쓸했고 또 좋았네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언니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언니의 양부모님은 언니를 정말 친딸처럼 키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 중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회사를 물려받았다고 했죠. 사업 수완 좋은 언니 덕분에 회사는 더 커졌고 한국에도 확장을 하여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주 회의를 하다 보니 마케팅팀 과장인 저희 시숙과 누님마저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준성이도 어린이집 다니고 하니까 너도 일해야 하지 않겠어?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해. 언니 회사에 출근해. 언니, 그래도 난 대학교 3학년 중퇴인데 준성이 낳느라 졸업도 못했어.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할 수 있다면 너무 해보고 싶긴 한데 작은 일이라도 감사히 할 거야, 언니. 무엇이든 맡겨만 주면 열심히 해볼게. 그래 자기야. 자기도 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기도 일하고 싶어 했잖아. 준성이 엄마한테 맡기고 자기도 이제 사회 경력 쌓는 게 어때? 난 형수님 의견에 100번 동의하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형수님, 제가 더 기쁘네요. 감사는요 뭘. 제 동생인걸요. 학교는 편입해서 다니면 되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 당장 출근할 거지? 아니 그 전에 어머님 아버님 동서 일하는 거 괜찮으시죠? 이제 준성이도 어린이집 다니고 오후에만 어머님이 봐주시면 되잖아요. 동서도 사회 경험을 쌓고 서방님이랑 같이 돈을 모아야 분가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을 한다고? 얘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있겠냐? 아니, 네가 말해보거라. 그럼 밥은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라는 거야? 늙은 내가 하랴? 아유, 난 못한다. 애 보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나 혼자 이 큰 집 살림을 어떻게 한다니? 이거 다 유림이가 하던 거 아닌가요? 준성이 봐주는 이모님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동서도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동서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신다면 동서 의견 존중해 주세요. 전 그럴 거라 믿어요. 언니의 입김으로 시부모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일하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준성이는 언니 덕분에 이모님이 케어를 도와주셨고요. 전 언니 덕분에 180도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시부모님께 뻥뻥 큰 소리를 치고 살진 않지만 그래도 제 일을 하며
자존감도 많이 되찾았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내 친정 우리 언니가 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제 저에게 모욕을 하시거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시진 않아요. 거의 가뭄에 콩나듯 시댁에 가거든요. 시댁에 가도 언니네와 함께 가기 때문에 저도 언니 옆에서 공주 대접을 간간히 받고 있네요. 고아로 자라 어렸을 때 언니와 헤어져 말도 못할 시집살이를 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이렇게 화창한 앞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그때를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얼마 전 승진도 돼서 CS팀 팀장도 되었답니다. 너무 암울했던 그때 그 시절 글로 다 표현할 순 없지만 혹시나 이 글을 읽고 있는 구독자님들께 힘들고 고된 일이 있어도 곧 다가올 희망찬 앞날을 생각하며 화이팅 하란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